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금요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11월에 한복판에 있는 주에 네. 또 한복판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GTX에 대한 이야기 배우려고 GTX는 예. 제가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또 집을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집 고민하는 사야죠. 사람 네.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서울 도심에 살려면 비싸고 외곽으로 가려니 좀 왔다 갔다 출퇴근이 걱정되고 그래서 GTX가 들어온다니 GTX가 진짜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말은 많은데 진도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왜 늦어지는지 듣다 보면 아 GTS는 이런 거구나 예. 라는 오늘은 이해할 수 있게 되실 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가 요즘 이 후드티 언더스탠딩 후드 입고 다니는데 네. 저도 오늘 입었습니다. 이게 좀 더 화사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 주문하신 분들이 이제 슬슬 받아보고 입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입으면 이 프로처럼 이쁘지 않냐? 그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다 똑같은 옷인데 좀 다릅니다. 예. 여러분도 잘 입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까? 예. 큰일입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한국철도학교 최진석 회장님. 네. 철도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시니까 네. GTX 이런 등등 모든 GTX에 대해서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회장님. 네. 바로 모셔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편의점 가실 때도 기차 타고 가시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철도 박사님. 네. 철도 박사님. 네. 저희가 GTX는 들어는 많이 봤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네. 빠른 거. 예, 수도권에서 서울로 빨리 왔다 갔다 해주는 열차다. 네. 딱 거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제 GTX라는 이름은 2000년 후반에 장명이 된 거고요. 사실은 워낙은 이게 광역 급행 철도라고 그래서 영어로 굳이 하자고 하면은 MTX죠. 메트로폴리탄 트레인 익스프레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름인데 지금 김문수,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김문수 지사님이 이제 이 안건을 이제 끄집어내시면서 이거를 대심도, 그러니까 아주 깊이 파서 수도권을 통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심도라고 하시면서 그걸 그레이트라는 말을 쓰셔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장명을 하셔서 그 장명이 지금 거의 15년째 이렇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다. 그럼 GTX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네요? 맞습니다. GTX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 선진국에는 이미 파서 타고 다니는 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리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거기도 레일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프레스고 리지오날 해가지고 이제 지역 간 급행 열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내고 있죠. 역시 대심도고 빠르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파리 주변에 있습니까? 파리 시내를 통과하고요. 그래서 총 지금 6개가 있고요.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시내를 통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서기도 서죠? 그렇죠. 그래야죠. 통과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질문이 좀 알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올림픽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90년대 고도 성장기 때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빨리 그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자료에 죄송합니다. 왼쪽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강북
영등포, 강남을 연결하는 경기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연결하는 여러 축의 이제 그 급행철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논리들이 네. 90년대 중반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논리를 지금 현재 이제 GTX A, B, C, D까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선을 그어 보면 그 선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A, B, C, D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A는 요 주황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B는 요 파란색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C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D라고 해서 김포하고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향후에는 이쪽 강남까지 연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안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보고 구상하고 설계하라고 해도 저 모양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주변에 그렇죠. 어디에 이용 승객 많은지도 맞습니다. 정해져 맞습니다. 있고 예, 맞습니다. 서울 어디로 가야 좋은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위로 굽고 뭐 옆으로 굽고 예. 대각선으로 굽고 그런 거죠. 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심도라고 해서 깊이 파니까 네. 토지 보상 좀 덜해도 됩니까? 그게 50m, 40m 이상 밑으로 지나갈 때는 토지 네. 보상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신 이제 이게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많이 드는데 보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 그런 건설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회장님 네. 지금 GTX 관련해서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네. 음마 아파트 이런 데서 네. 우리 재건축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GTX 네네. 가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대심도를 아무리 땅 밑으로 들어와도 어쨌든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럼 어디든지 집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음마 아파트처럼 우리 집을 거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하면 보통 어떡합니까? 이제 터널을 뚫을 때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거는 이제 폭약을 넣어서 폭발을 시키거나 예. 아니면 거기를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파서 들어가는 파서 거죠. 이제 이렇게 예. 가져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터널을 뚫을 때 이제 일반적인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심도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공법은 TBM이라고 해서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터널을 뚫는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그 이 안반을 깨는 게 아니라 예. 찢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진동도 없고 그다음에 그 소음도 안 생기는. 두더지처럼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막 판다기보다는 찢어서 그거를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위에 있는 어떤 그 상가라든지 아파트에 이제 영향이 안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음마 쪽? 음마 쪽은 아직 거기 공사 안 들어갔고요. 저쪽에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동탄 그 사이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가봤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거대한 안반을 만난 거를 이제 봤는데 거기를 나가는데 이제 하루에 뭐 30cm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그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거의 안 주거나 최소한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찢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종이도 종이도 아니고 어떻게 찢는 거지? 이렇게 이만한 톱 같은 걸로요. 예. 이렇게 원형으로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흙은 파내는. 네. 그러니까 그냥 땅굴 파는 거랑 비슷해요. 땅굴 파는 거네요, 그냥. 땅굴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이제 인정이 돼서 예를 들면은 그 영불 해저 터널 뚫을 때도 이제 그 방식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그 대심도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공인된 그런 기술이어서 그리고 이제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 공사를 할 때 그 공사하는 그 현장을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촬영을 해서 바로 위쪽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은마 아파트는 걱정이 GTX 짓다가 아파트 무너질까봐 걱정이 아니라 무너지면 진짜 걱정이지만 금감은 오히려 좋잖아요. 빨리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 갈 것 같지는 않다. 잘 하겠지. 흔들리지도 않을 건데 밑에 대심도로 그렇게 철도가 가고 나면 나중에 은마 아파트를 밀고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그때는 지하 5층을 팔지 6층을 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이야 지하 주차장 많이는 안 파도 그게 뭐
우리 20년 전에는 지하 주차장이 왜 필요해?라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뭐 지하에 수영장이 생길지 뭘지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이미 지나가고 나면 지하를 우리가 해봐야 한 2층밖에 못 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60m의 터널의 맨 끝이 걸리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60m 더 아래쪽에다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도권의 그 아파트들이 지하로 주차장을 짓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최대한 지하로 내려갔을 때 40m까지밖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60m까지 내려가는 것을 지금 현재 해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만큼 그런 것은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20m 차이잖아요. 60m로 더 내려갔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그게 20m 이후부터 계속 안반입니다. 그러니까는 60m까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m까지는 그러니까 연약한 안반이고 그 밑에는 강한 안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토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가 안반 지역이라서 그 토질 검사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 40m까지 판다고 치고 주차장 바닥이 지하 40m에 있으면 그 주차장 바닥은 그냥 바로 바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박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터널이라는 게 이제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두 터널만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충분히 그런 어떤 기초를 박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정지를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이제 한국철도학회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걸로 이렇게 합의를 봅시다. 우리. 예전에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회장님. 그 도심도로 가지 말고 그러면 북한산 밑으로 터널을 뚫겠다. 그랬더니 왜 산 밑을 훼손하느냐. 도롱뇽? 산 뚫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환경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그 대심도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게 국립공원을 이제 뚫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하수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제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하 그렇게 40m 이상 60m까지 그렇게 뚫게 되면은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쪽으로 지나오면 우리 불편합니다 했더니 우회해 줬다면서요. 그 사례는 저는 못 봤고요. 그래요? GTX에서는 못 봤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나가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돌아서 다른 동네 치고 가는 쪽으로 바꿨대요.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영민원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강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 마치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그 건설교통 정책의 이제 최고봉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믿지 못하면 한없이 지금 이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왜 늦어지는 건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그 이외에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GTX 사업이 물론 이제 앞으로도 지방에도 이제 GTX 사업이 있겠지만 GTX가 이제 수도권에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비를 정부 재정으로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국가에서도. 왜냐하면 수도권한테 좋은 건데 그거를 정부 재정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저기 뭐 해남이나 이런 데는 철도 한번 타지도 못하는데 그런 쪽에는 철도를 안 놔주고 수도권에만 계속 철도를 놓는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 수도권의 GTX를 전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민간 투자자가 돈을 많이 넣어서 건설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크게 해서 이용자가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체계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형평성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계획 이후에 최대 빨리 하면 6년 만에 할 수 있는데 이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2배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사업이 또 민간이 이제 설계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투입 계획, 운영 계획 이런 걸 또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2배 이상 걸리는데 지금 이제 좀 대체로 그렇게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어떤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건가요? 일단 첫째, 민간 사업자를 정해야 되죠. 네. 그 정하는 데만 한 3, 4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1, 2년 동안 그 민간 사업자가 계획한 그 설계라든지 운영 계획이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올바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또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 5년이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야 건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시작되면 보통 5년이 걸립니다. 6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18년에 GTX-A가 이제 그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고 5, 6년 걸려서요. 그리고 이제 2024년 말에 개통하게 되는 이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GTX-A는 그래서 2025년에는 안정적으로 개통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GTX-C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공사를 또 시작하니까 또 6년이 걸리니까 2029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경제 여건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이제 민간에서 돈을 들이기가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은 또 뭐 다른 또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상황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금리 올리면 안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건설사가 그걸 포기하지는 않고요. 포기하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그 민간 투자 사업은 금리가 높아지거나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요금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또 역시 뭐 나름대로 수익률이 나와서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A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진돼야 될 사업이 C인데 C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음마아파트 뭐 이런 민원 때문에 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한 설계도를 정부는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반대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C 같은 경우는 창동역 그쪽 부근을 이 지상으로 오는 걸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당초에 이게 지하로 설계됐었는데 왜 이게 지상으로 오느냐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셔서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또 다시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한 1, 2년이 또 늦어지고 그럼 애초에 설계도는 정부가 그리고 처음에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민간 자금한테 이런 설계로 운영하면 돈 남을 것 같으니 한번 들어오세요. 네네. 그럼 민간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민간은 이제 그 정부가 낸 어떤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의견을 담아서 이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반영해서 또 바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민원과 뭐 그다음에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계속 이제 그 조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그냥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들은 민간 사업자한테 야 너희가 앞으로 아파트 안 질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고 그걸 또 정부한테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GTX-C가 이제 처음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경쟁을 3개사가 했었는데 그 워낙은 5개사가 경쟁을 하다가 2개사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에 더 꿈이 커서 이 사업은 버리고 자기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막 그 충돌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최 회장님께서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긴 한데 어떤 분들은 되기는 뭐가 돼 안 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일정대로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A, B, C, D.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일정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긴 하겠지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 단순하게 무슨 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뭘 생산하는 그런 경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리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리전 중에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는 데가 이제 뉴욕이고요. 뭐 두 번째가 뭐 동경이라든지 뭐 세 번째 파리권, 런던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계 그 메가시티 경쟁력에서 지금 11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가장 그렇게 11위밖에 경쟁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이 평균 한 5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국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출퇴근 시간 길어요? 경쟁력이 낮은.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조금 나은 데가 한 38분인데 우리는 54분 뭐 이렇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막 1시간 넘게 걸린 분도 많다는 얘기죠. 얘기죠. 그렇죠. 수도권에서 훨씬 많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뒤에도 이제 GTX의 효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제 그 좌합 시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다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경쟁력 있는 사람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보돼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그 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합 미스매치가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교에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더라도 나는 일산에 사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출퇴근을 못 하죠. 미스매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뉴욕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아주 그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야 될 길이기는 합니다. GTX는 깊잖아요. 그러면 내리고 나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온다고 상상을 하면 한 5분 이상 6분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GTX의 주요 역에는 전부 고속 엘리베이터를 뭐 8개씩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1000명씩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만한 엘리베이터가 그렇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예. 거의 또 하나의 기차를 타는 느낌이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는데 지상으로는 어떻게 올라올 때 그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 한 50m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역 그 공항철도를 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한 3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엘리베이터가 좀 커서 한 30명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은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GTX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출퇴근 때 몰리겠죠.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역에서 이제 500~600명이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서울 도착하면 다 거기 삼성역에서 그렇죠. 삼성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곳에는 저희가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를 8개 정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에 50명 이상씩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이게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선을 생각해 보면 한 2분 정도 2분에서 2분 50초 정도면은 올라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서비스 수준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것도 걱정이라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그러니까 저기 수도권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시내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역 주위에 사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 역까지 또 차 타고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 거점마다 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고속교통망을 타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가서 이 고속교통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 분도 뭐 서울역에서 KTX를 타거나 수서역에서 그러니까 SRT를 타실 때 차 갖고 가서 거기다 차 놓고 타시지 않을걸요. 대중교통 타고 가셔서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거리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에 이제 혁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안 타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공유차 정도를 타게 되지 차를 많이 안 이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걱정 없어요? 시간만 잘 흐르면 될 건데 뭐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해? 다 괜찮아. 왜 이렇게 걱정되지? 그런 생각이십니까? 뭐 저는 그 뭐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KTX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열차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하신 교통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산 2시간 먼저 가서 뭐 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시간 50분이면 새마을호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2시간에 부산 가서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부산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강의하고 오후까지 강의하고 오후에 또 다시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삼성까지 서울이래요. 일산 킨텍스에서 삼성까지 30분에 출퇴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 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혁명이 되는 거고요. 혁명적인 변화긴 그런 하죠. 거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걸 포기할 거냐.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KTX 없이 혹은 SRT 없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경제 생활을 한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막히고 하는 거를 매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도 제가 볼 때는 가야 될 길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다 공감은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뭐 있으면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고 뭐 앞으로도 산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집값이 비싸잖아요. 참 그 집값은 내려갈까요? GTX 그러니까 GTX의 효과 중에 이제 그 개발 공간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가 이제 계획이 되고 이제 막 실제로 건설이 되면서 예를 들면 고양 창릉이라든지 그게 제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이제 거기 대단히 택시 개발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 대장은 이제 GTX B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되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의왕 군포 안산 이런 쪽이 그쪽 지역이 사실은 이런 교통수단이 없다면 굳이 개발될 이유가 없죠. 너무 교통난에 시달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살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공간을 수도권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도 수도권의 경쟁력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좀 숨통을 트이는 그런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없어도 된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파리 얘기해 주셨는데 파리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개념적으로만 있잖아요. 파리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파리는 이미 하고 있다니까. 파리에 이렇게 보시면은 파리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여기 이제 아마 제가 빨간색이 1호선입니다. 빨간선이 우리 GTX A랑 좀 비슷하네요. 그 각도가. 그러니까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요런 이제 빨간색 요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개일 걸 같은데 6개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지금 더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의 경쟁력의 핵심은 지하철, 단순하게 이렇게 천천히 가고 조그만 지하철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 실핏줄에 불과하고요. 동맥은 이제 이걸로 되고 있다. 그래서 파리 우리로 치면 4대문인데요. 파리만 치고 보면은 인구가 1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파리의 이 아리알이라는 이 그 고속 그 급행 철도를 가지고 파리 주변으로 이렇게 일드프랑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파리 주변 우리로 치면 경기도가 되겠죠. 그런 곳에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들어와서 파리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퇴근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서 파리에서는 대체적으로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로 이제 다 된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저건 대략? 이게 70년대부터 만들어져서요. 와. 네, 70년대부터 이제 차례로 만들어져서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이제 200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쭉 이제 뭐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안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랑파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더 이제 크게 해서 더 확대하자, 더 속도도 내고 하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심도 밑에 지하. 네, 지하로 더 밑으로 가고요. 밑으로 가서 네. 빨리 간다. 네, 빨리 갑니다. 저거 하고 나니까 주변 집값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제가 그때 살지 않아서 집값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리가 소위 말해서 4대 문안만 유명하다가 파리 외곽 지역에도 굉장히 주거지로 유명해지는 곳이 많아졌고 그러겠죠? 거기 저가의 임대주택도 많이 건설이 됐고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파리는 저렇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2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책 입안자들한테 이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정책화로 이끌어 왔고요.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는 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서울에 지하를 내줘야 되냐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논란도 있어서 약간의 갈등도 좀 있었으나 이제 만약에 그 대심도 철도가 없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계속 버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 중앙차로가 꽉꽉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서도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심도 철도로 지나가는 게 훨씬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좀 이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 파리에서 공부하셨죠? 네네네. 저거 타보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타봤죠. 좋아요? 안 불편하시죠? 거기는 2층 열차로 운영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사람이 많아서 혼잡도가 좀 있습니다. 하기야 출퇴근은 어디나 혼잡하죠. 혼잡도는 있으나 혼잡하지 않으면 혼잡할 때까지 그 동네로 나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잡합니다. 혼잡하긴 하나 그래도 낫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심도가 잘 돼 있고 지하철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파리 시민들 중에 파리 가구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있어봐야 잘 만든다. 어차피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 타고 다니면 되고 여행 갈 때는 렌트해서 가면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삶이 좀 변하는 거죠. 거기 파리지앵들이. 그렇군요. 네. 요금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요금은 이제 기본 그 수도권 통합 요금제 기본 요금에다가 이게 이제 민간 철도다 보니까 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의 부가 요금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가 요금을 추가해서 내게 되면은 한 4,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되고 이제 10km 이상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 거리 비례에 따라서 또 이제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4,0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은 그 정도 요금 받으면 괜찮아요? ABCD가 다 사업성 나오는 걸로 보입니까? A하고 C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왔죠. 가장 이제 정부 부담이 적은 사업자한테 이제 A는 일산 동탄 가로지르는 거. C가 또 사업성이 있다고요? C는 그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노선의 이제 특징이 다 삼성역을 이제 통과하는데 삼성이 워낙 비즈니스 출퇴근 회사가 많아서 그쪽이 아주 최대 이제 수혜 지역이고 수요가 많아서 수익성이 이제 있다라고 그쪽으로만 가면 탈 분들 많을 맞습니다. 것이다.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용산역, 서울역, 청량역을 가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재정 구간이 좀 포함된 상태에서 민간 구간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 말씀 나왔 김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같은 한 노선인데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민간이 하고 여기는 그냥 철도청이 하고 그럼 왜 어떻게 그랬어요?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분양한 겁니까 일종의 민간한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 사업 GTX C 같은 경우는 창동에서부터 과천까지가 이제 얘네들이 공사를 합니다. 이 사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이제 그건 자기네 구간이에요. 민간 사업자들이. 근데 이제 창동에서 가까운 이제 의정부라든지 양주 뭐 이런 쪽에 시민들이 창동까지 올 거면 우리까지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까지 오면은 뭐 저기 뭐죠?
수원이라든지 이쪽에 예. 있는 분들이 왜 여기서 조금만 더 오면 수원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안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야, 옆으로 좀만 해. 근데 이제 그거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기존에 지금 거기 창동에서 연결돼서 양주까지 덕정까지 연결되는 기존 선이 있어요. 예. 이미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선. 예. 근데 그 선에 그 GTX 차가 지나가도 용량에 약간의 문제만 있을 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운행을 하자. 그다음에 여기 과천에서부터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그 저기 수원까지 운행을 하자. 그래서 수원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혜택을 좀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하철도 다니면서 GTX 차도 거기로 다니는데 그 구간에서는 GTX 차가 빠르진 않아요. 똑같은 속도로. 거기 거쳐가는 바람에. 네, 왜냐하면은 만약 얘가 빨리 가려면은 기존의 느린 지하철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은 속도로 거기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서 더 그러니까 수혜의 폭을 좀 넓히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수혜의 폭을 넓히는 거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인데 네네. 그 기존의 철도로 같이 쓰면서 네. 이 배차 간격이 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래서 GTX의 원래 효율성 출퇴근할 때 막 착착착착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 격차가 너무 배차 격차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아, 그런 맞습니까? 지적은 있는데 예.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창동에서 아까 과천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사 예, 구간이. 예, 예. 그러면 여기 이쪽 수원에서 올라가서 과천을 지나서 창동 가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덕정에서부터 쭉 해서 창동 지나서 과천에서 돌아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12분에 한 대씩 되지만 요 자기네 그 건설된 구간에서는 6분에 한 대씩 이렇게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6분에 한 대씩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이 차가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용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건 과천 사는 분은 그거 안 했으면 앉아 갈 수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는 수원에서 있죠. 오는 바람에 다 앉아서 오시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또 서서 가야 저쪽에서 와서 과천에서 돌아가는 차는 또 거기서 앉아서 가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부 순환선, 북부 순환선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남쪽과 북쪽에 계신 모든 그 출퇴근자들한테 최대의 만족을 드리려고 운영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민자 사업은 네. 혹시라도 앞으로의 계획대로 수요가 많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적자를 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메꾸게 돼 있습니까? 요금을 올리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넣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민자가 책임지게 돼 민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공고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그 민간 사업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일. 요금도 안 올리고 안 정부가 던지고. 정하고 요금도 정부가 아, 그냥 요금은 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요금에다가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 요금 그렇게 예. 하는데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상승률을 보장해주게 돼 있는데 네. 정부가 잘 보장을 안 해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민자도 계산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민자가 들어왔으니까 네네. 가격이 막 되게 비쌀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비싸잖아요. 1.5배 정도. 그러니까 2.5배 정도 내게 되니까. 왜냐하면 예.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1,250원인데 네. 이거는 1,250원에다가 한 1,750원을 더 내고 이미 더 내고. 네, 거기다 또 멀리 가면 또 더 내고. 거리 때문에 또 더 내고. 그러니까는 벌써 거의 3,000원에다가 네. 3,000원 이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많은 거죠. 민자 입장에서는 네. 고민될 거가 없어요. 고민되는 게 있죠. 뭐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예. 있을까? 예. 수요가 있을까 계산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물론 이제 자기네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수요가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지만 그거는 전문가의 얘기고 네. 실제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항철도처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본 그러니까 뭐죠 금융 쪽에 예. 놀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나마 수익률이 이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익률에도 사업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달려든 거다. 크게 예상에 못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떨 거 저는 잘못하면 아예 소요가 없거나 생각보다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그 KTX 같은 경우도 예. 처음에 이제 수요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예. 초기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저기 이용객들이 부산까지 2시간 한 20분에 이제 도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타보시고 난 다음엔 네. 새마을호를 타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것만 타시거든요. 그러니까 KTX만 타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그렇죠. 안 탔죠. 왜 이렇게 안 탔죠. 비행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안 타시는 분이 없고요. 그래서 예. 서울하고 부산 구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분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 오시는 분의 60% 이상이 KTX를 탑니다. 버스 타시는 분 그다음에 개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40%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KTX.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그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 GTX도 저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좋은 걸 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한 데가 없으니까 이거 나는 걱정거리가 좀 있어서 그동안 네. 빨리 못했어요라면 이해가 되는데 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인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걱정거리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계획대로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뭐 반대합니다. 뭐 그런 충돌은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일단은 이제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통 인프라 사업 중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주저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민간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사업을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가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예. 이제 그 민간에서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의 이런 그 고속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노선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일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사업 같은 경우요. 예. 일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어떤 지역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중간에 그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불만. 왜 여길 꼭 굳이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이제 여전히 있어서 그러니까 혜택을 보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게 이제 계속 충돌하면서 그게 또 이제 늦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GTX A나 C까지는 필요한 민간이 달라붙는다고 하면 그건 될 텐데 네. B나 그 어디까지 있습니까? B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DEF를 이제 공약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네. D의 아주 작은 단계는 이제 국토부가 짧게는 요 D의 아주 애기 뒤에 시초는 이제 국토부도 이거 오케이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건 확정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은 이제 그 뒤를 더 연장을 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강남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미래에 GTX를 보시면 이제 요 왼쪽에 보시는 게 여기 국토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D가 지금 여기 김포에서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근데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여주까지는 공약이었고요. 저건 공약이었고 그 GTX E라고 파란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인천 검암에서 남양주까지 저것도 저기 E라고 해서 GTX E라고 해서 저것도 역시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김포공항에서 대곡을 거쳐서 남양주까지 가는 고기가 이제 F인데 건설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밑에 쪽에 있는 거 순환선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쭉 돼 있는 건 이미 거기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만 뚜껑만 씌우면 이게 순환이 된다. 해서 이제 저거는 F다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저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철도. 밑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U자로 컵자 U자로 지금 현재 노선은 있는데 운행은 안 하고, 그러니까 부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결은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습니까? 한 바퀴 크게 돌만 왜 돌아요? 그거를 이제 검토 중이에요. 국토부에서 공약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으니까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수요가 있으면 이제 저것도 추진하겠다. 이제 이게 정부의 도는 건 진짜 잘 모르겠다. 왜 돌아요? 서울로 들어오는 거는 왔다 갔다는 말이 되는데 직선으로. 아까는 김포랑 어디랑 이 부천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김포 쪽에 엄청난 주택 개발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뭐 거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골든 라인이라고 좀 한 2량짜리 꼬마 열차가 있는데요. 거기 출퇴근 시간에 혼잡률이 260%입니다. 260%라는 거는 거의 푸시맨이 해가지고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포에서 부천 출근 시간에 부천 가려고 그 김포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아침에 공항 가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거기 김포공항에서 또 지하철 타고 또 어디 가려고. 안으로 도우니까. 9호선 타려고. 네, 뭐 그런 거 타시려고. 그래서 김포 지역이 지금 굉장히 교통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주택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5호선 연장도 확정을 했거든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GTX랑 연결하면 그쪽 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그 교통. 그럼 김포 신도시에서 어디까지가 GTX예요? GTX는 이제 부천 운동장까지인데요. 부천 운동장이 이제 부천 운동장까지 정부가 지금 확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부천 운동장 역이 GTX B가 거기에 정차를 해요. 그럼 부천 운동장에서 내리셔서 B로 타고 서울로 오시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김포에서는 불만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걸 연장해서 강남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신 거죠. 다른 나라들도 몇 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리도 하고 있고 뭐 런던도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 나라마다 약간의 사정이 있고 특수성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GTX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리나 런던이나 뭐 참 동경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좀 늦었다는 게 좀 있고요. 많이 늦었다. 많이 늦은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GTX 그러니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한 어떤 조직에서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도 그러니까 뭐 ABCD를 ABCD 운영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A 사업 다르고 B 사업 다르고 C 사업이 사업자가 달라요. 주인이 민간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사업자만 다른 게 아니고요. 국토부 정부부처도 A 사업 담당자 사무관 다르고 B 사업 사무관 다르고 담당자는 다른데 달라요, 그것도. 근데 담당자는 다른데 그나마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저기 몇 년 전에 계속 주장을 해서 이거를 어떤 표준화된 사업 모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도 다 똑같은 차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도 다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승할 때 이게 사업자가 다르면 환승 할인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우리 거 탔으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1,250원에다가 부가요금 1,750원을 A 노선 타다가 B 노선을 갈아타요. 그럼 B 노선 너 우리 거 탔으니까 또 1,250원에 1,750원 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환승 할인이 아니라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요금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운영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서비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이 일단 다 확정될 때까지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든지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네요. 사업자가 다. 근데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조화스럽고 요금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이제 이용 안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손해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무료 환승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요.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확 느는데 이게 무료 환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A만 타고 어떤 사람 B만 타고 어떤 사람 C만 타고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수요가 안 늡니다.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사업자들한테도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사업자가 나타나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는 열차는 KTX처럼 이렇게 생긴 좌석 배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하철처럼 서로 마주보는 지하철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속도만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최고 속도 한 150km 정도 달리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적으로는 80km 이상 시속.
지금 보통 지하철은 얼마나 달려요? 지금 한 40? 보통 지하철이 40밖에 못 달려요? 빨리 달릴 때 60 달리고요. 좀 빨리 달리는 게 이제 신분당선이 좀 빨리 달리는데 빨리 달릴 때 거의 100km 정도 달립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한 50km. 역과 역 사이가 짧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열차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쓰는 게 없어서? 열차가 두 개 답니다. 열차가 일단 다릅니다. 기존의 전동차는 최대 속도가 110km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달릴 공간도 없고 구간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달릴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5-60km 정도로 달리고 GTX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 속도가 150km이기 때문에 110km 정도. 특히 이제 GTX A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속도를 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그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쭉 그 중간에 쓰는 것까지 합쳐서 100km 정도. 평균? 네, 평균. 이렇게 100km 정도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그 삼성까지 30분. 그거는 지금 KTX에서 쓰는 그런 고속 열차를 같은 걸 쓰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동차하고 KTX하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ITX 청춘 있죠?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그 2층 열차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180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비싸요? 저 빨리 달리게 하려면 보통 빠릅니다. 지하철 조금 비쌉니다. 객차당 가격이 좀 비쌉니다. 뭘 더 기술적으로 뭘 더 손봐야 돼서 비싸요? 일단 그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이 그걸 이제 뭐 그 전문 용어로 애땅쉐이대라고 하는데 이게 딱 막혀야 됩니다.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이게 저항을 적게 받아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아야 돼서 겉에서 보기에 맨들맨들해 보여야 되니까. 맨들맨들해서 문이 지금 이제 전동차는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면서 요 틈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가 거기는 없이 딱 이렇게 해서 딱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금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 엔진도 다르고 추진력이 훨씬 더 세야 되고요. 전기로 가요? 당연히 전차리죠. 저게 기본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럼 지난번에도 입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것도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왜 최저가 입찰이냐, 뭐 종합 심사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지하철 1호선 차량 달랐고 2호선 차량 다르고 3호선 차량 다르고 4호선 차량 다르고 또 신호 시스템 다 다르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2호선의 차량은 1호선에서 못 쓰고 3호선 차량은 1호선에서 못 쓰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정부가 이게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신호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표준화해서 예를 들면은 3호선에 차를 많이 샀는데 수요가 없으면 요거를 1호선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표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GTX 사업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호도 똑같고 차량도 똑같고 한 그런 것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A 사업자가 이제 그 차량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B 사업자, C 사업자를 공모할 때도 차량을 정해줬습니다. 요런 스펙으로만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차량입니다. 해가지고 속도도 이렇고, 근데 물론 이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제 차에 탈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 추진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문의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GTX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스펙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미리 결정하고 요 스펙에 맞는 것만 입찰하세요.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경쟁 구도입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A 사업자가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마치 희생자처럼 보였던 현대로템이었는데 현대로템이 이제 그 사업을 따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가 이제 그 다음인데 C도 그 차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환이 돼야 되니까. 호환이 그거는 그 스펙만 맞추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사업자는 안 나타났고 당시에도 2017년 그 당시에도 이 스펙을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이제 정부의 철도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스펙이 돼야 됩니다라고 스펙을 정해서 그 스펙을 만들 수 있는 당시에 제작사는 이제 로템밖에 없어서 현대로템이 그 당시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된 걸로. 지하철은 타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힌다는 게 아니라 혼잡하잖아요. 네네. 지옥철이라고 막 하잖아요. 열차 투입을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왜 못합니까? 한 3분에 한 번씩 다니면 안 됩니까? 지금 시간에? 이제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수준인데요. 예. 거의 그 수준인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다가 한 대가 무슨 장애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혼잡이 생기거든요. 예. 뒤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예.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간격을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차량을 지금 10량 편성이거든요. 네. 12량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좀 멀리 가는 사람들은 붙이든가 맞아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예. 양쪽으로 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내릴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막 자꾸 제안을 하는데 또 막상 거기 내릴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드는 거에 대한 또 이용자들의 저항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우리 2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혼잡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 노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GTX가 좀 생기게 되면 이게 직통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 이 수요가 분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지옥철이라는 그 오명도 이 빠른 이런 사업 그러니까는 이 철도가 나타나게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차 간격 조절하는 건 다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분에 한 대씩 지나가도 잘 빠지면 되지. 왜 기차와 기차 사이에 그 긴 거리를 간격을 둬야 돼요? 좀 이 안에 야, 너도 날려라 하면 어차피 앞뒤 맞춰서 가는 건데. 위험할까요? 너무 좀 그게 위험한가요? 이제 그 붙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철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차량끼리 충돌을 안 한다는 게 컨셉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벨트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열차를 타면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열차는 열차끼리 충돌하지 않는다. 예.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원웨이니까요. 원웨이니까. 일반통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하듯이. 예. 그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보통 한 4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2호선이 이제 그 4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에서는 열차 간격이 그보다 좁은 열차는 안 다닙니까? 다니는데요. 예. 그러려면 더 느려야 됩니다. 속도가. 예. 속도가 더 느리게 되면은 2분 간격으로도 가능한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완벽한 어떤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철도 노선은 9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는 거는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전해서 급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서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건설할 때 투자비를 많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구간을 만들어 놨었어야죠.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1호선, 2호선 이런 것들은 그런 이렇게 우회 구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줄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예측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여유 시간을 좀 둬야 되나 보네요. 네네. 생각보다 내리고 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회장님, GTX가 이제 자꾸 늦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저거 빨리 돼야 되는데 그 근처에 이미 아파트 분양 받아놨는데 이거 어쩔 거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뭘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지금 딱 버틀넥 같은 게 있으면 요거 해결되면 좀 잘 갈 것 같고 그리고 뭘 좀 보면 음마 아파트?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가 풀리면 야 이런 거 다 풀리는 거야 라든지 뭘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GTX가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를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최근에 좀 어려워진 게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금융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민간 사업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생각할 때 이게 ABC가 동시에 개통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KTX 혼자 있다가 SRT 생기니까 더 이용자가 많아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만 개통하고 나면 굉장히 좀 썰렁할 거예요. 이제 C도 빨리 개통하고 이제 B도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구간도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B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될 거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좀 민원 그런 부분 그래서 창동에 이제
지상 그 부분을 지하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음마 아파트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개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뭐 나름대로 보고 있는 그 저기 타임라인을 보면 2018년에 GTX-A가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쯤이면은 GTX-C가 이제 착공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B가 착공을 할 거고 GTX-A가 이제 2024년 말 정도에 개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TX-C 개통이 한 29년, 그 다음에 GTX-B 개통이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의 파리급, 동경급의 어떤 그 급행 철도망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 요거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입니까? 목표입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거고요. B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하고 C는 뭐 이미 저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B는 아직 약간 유동적입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보다 늦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회장님은 GTX 완공되면 그 동네로 이사 가실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GTX 효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동 시간이 먼저 단축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GTX 역마다 거점화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어떤 그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상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거점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GTX 역이 없는 것은 나름대로 또 한가해서 또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공간, 뭐 공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용한 주거 공간이 된다든지 해서 또 차별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 전체가 막 이렇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휴식 공간도 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거쳐서 가운데로 가게 되면 저기 역 있잖아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GTX 역이 될 텐데 GTX 역은 뭐 진짜 뭐 100층짜리 빌딩이 생기고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생기면서 다른데 이제 그 GTX는 아니지만 작은 역들이 생기는 곳은 어떤 이제 작은 상가 혹은 작은 주거지 이렇게 돼서 어떤 GTX 역 중심의 거점화와 다른 지역의 차별화, 특성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꼭 GTX가 있는 곳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버스 타고 한 10분만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GTX 타고 가면 훨씬 더 조용하게 살고 싶고 그다음에 GTX 역은 사람들이 계속 바글바글 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시죠. 없는 동네는 없어서 좋고 있는 동네는 있어서 좋고 장점 보고 살면 되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TX 개통 하여튼 기다려 보죠. 뭐 잘 되기를 기대해 보죠. 네. 고맙습니다. 한국철도학회의 최진석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